예, 안녕하세요. 김성조입니다. 저는 요즘 근육침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근육침을 왜 선택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랑 똑같은 입장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저랑 교류도 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음양오행도인데, 이게 제가 처음에 배웠을 때의 음양오행도입니다. 이제 토가 가운데 있고, 어, 나머지 것들은 이제 주변을 싸고 있죠. 그리고 위쪽이 저는 남쪽으로 배웠어요. 이제 제가 배운 거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손을 벌렸을 경우에 등 쪽이 북쪽이고, 그리고 정면이 남쪽이고, 그리고 이 동쪽이 좌측 왼손 쪽이고요. 그리고 오른손 쪽이 서쪽이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양이 여기 있는 거죠. 양이고 이제 음이 응축된 것이 수니까 이쪽에 있다고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게 그 한의학을 하게 되면은 인체에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한 의학적으로 바뀔 때는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이제 토가 가운데 있던 것이 화와 금 사이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오행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그나마 원리에 비슷한 게 저는 이 그림이라 생각해요. 그 화가 위에 있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은 그 가벼운 그 양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수는 밑으로 깔아앉잖아요. 응축되잖아요. 그래서 수는 아래에 있는데, 그나마 요거는 제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데, 제가 본그 한국에서 나오는 많은 치법의 책들은 다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목이 위에 가 있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변형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보면,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이게 더 편해서 그린다 그러는데, 저는 원리에 좀 벗어나게 보여요, 제 눈에는. 어, 뭐 다들 이유가 있겠죠. 뭐 대가들이 침법 책을 쓰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아무튼 간에 제 나름대로는 그 원리에 충실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화를 이제 위에다 놓고요. 수를 기본적으로 그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변하는 과정이 목의 과정이잖아요.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목은 토는 화와 금 사이에 있으니까 저는 여기다 그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금은 여기다 이제 원래대로 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의 틀, 수와 화가 마주보고 있고, 목과 금이 마주보고 있는 이 그림에다가 저는 이렇게 그려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원리 적합한 데 가서 저는 이렇게 타원 형식으로 이 오행도를 그려서 여기다 표시해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오행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오행도가 굉장히 직관력이 있게 잘 그려지고 개념적으로도 야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철학적이잖아요. 철학적이게 보이고 저 인생은 약간 이론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우리 신체에 적용을 할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무조건 믿어라 식으로 적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목에는 간담을 이제 할당을 하잖아요. 그럼 간허가 되면 담실이 된다고 막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음양오행에 대해서 믿음이 강하게 되면 믿음이 강하게 맞다라고 딱 정의를 하게 되면 맞다라고 이제 진리다라 하는 순간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침법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해요. 기본이 흔들리면 침법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침법을 만들 때는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그 믿음이 엄청나게 강해야 되죠.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리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본인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맥을 잡든 뭐 하든 간에 여기 적용해서 풀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음양오행에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침법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침법만 해도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오행도를 이용해 갖고 만든 게 뭐 사암침, 오행침, 뭐 화침, 팔체질 침법. 체질 침법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걸 이렇게 나눠서 사상체질법도 이렇게 심은 포함을 안 시키고 나머지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 음양오행이라는 게 응용하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침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음양오행이도를 가지고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만드셨다고 해요. 한글 창제할 때 음양오행의 개념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이 자연 만물을 꿰뚫는 그런 건가 생각을 해보면 놀랍죠. 그래서 저는 이걸 공부를 계속 할 예정인데, 저는 이거를 환자들의 그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한 어떤 도구로 이용할 정도지 치료하는 데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도 되게 재밌어요. 그 양방에는 이런 개념이 없는데 한방에만 있는 개념이잖아요. 인체의 일부가 다른 전체 몸을 이제 대변한다는 거잖아요. 보면 요 귀라고 하는 이 작은 부분이 이 안에 우리 신체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뭐 위장도 있고요. 뭐 팔, 손목도 있고, 여기 뭐 또 뭐 있습니까? 여기 목뼈 뭐 다 있어요. 여기 머리 부분도 입 다 있는데 이 작은 부분이 우리 몸 전체를 대비하고 이 부분에 자극을 주면은 그 해당되는 부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한의의 개념인데 이게 재밌어요. 재미는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근데 일부 한의사 분들께서 멕시칸들에게 어떻게 잘 소개를 했는지 이 귀에다가 이침을 붙이면 살이 빠진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침 붙여주고 돈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한테 오면 저는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확신이 없어요. 귀에 이침 몇 개 놓는다고 해서 그 뚱뚱한 멕시칸 환자들이 살이 빠진다고 하는 거는 저는 제가 자신이 없어서 하지 않는데 아무튼 재미있죠. 이렇게 이 귀에다가 침을 넣어서 자극을 하면 우리 신체에 자극을 준다. 그 해당되는 부위에. 이건 두침입니다. 이 두침인데 이 머리에 있는 이 그 피부에다가 두피에다가 침을 놔가지고 이 전신에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일부적 부분은 이 두뇌 부분에 있는 뭐 시각이라든가 그 귀 듣는 그 청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면 여기 생식기 부분이 이제 이게 전발제 부분에 여기는 생식기, 여기는 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가 되나요? 네?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침이든 두침이든 간에 신체 일부가 전체로 대칭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침이 이제 한의사가 만들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이것도 뭐 한의사가 안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한의적인 개념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더 재밌죠. 이제 발바닥이 우리 몸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은 머리다. 그리고 여기는 뭐 여기 기관지 폐에 해당되고 여기는 대장이고 뭐 이래가지고 발바닥에 우리 몸의 모든 것이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죠. 발은 굉장히 중요해서 발 마사지를 잘 하거나 또 잘 눌러주면 굉장히 우리 몸이 편해지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이게 재미가 아니고 치료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저는 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그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한의사분 중에서 이 발을 진단을 아주 잘하는 분이 있답니다. 이 발을 탁 만지면 그 환자의 상태, 뭐 과거 병력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용하니까 환자들이 엄청 많이 온다고 그래요. 쫙 와가지고 한 10번 치료받을 거를 이제 끊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는 누가 해요? 이 환자 한의사분이 할 시간이 없죠. 그죠? 이분은 진단만 하고 치료는 초보 한의사 또는 이제 한의대 다니는 학생들이 이 발을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알고 있기는 한의사들은 이 감각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환자와의 이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진단을 어느 한의사가 하고 치료는 따로 해야 한다 그러면 다른 분이 한다 그러면 저는 이 과정에서 뭔가 단절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분은 이 발을 이용해갖고 뭐 고치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하니까 저같이 뭐 환자도 별로 없는 한의사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다들 아시지만 이런 거 해서 이제 발에 자극을 준다고 이렇게 매트도 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매트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밟고 쓰면 이런 데가 다 자극을 받으니까 몸 건강에 좋다라고 이제 합니다. 저는 이 매트에 대해서 이 매트보다도 차라리 걷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맨발 걷기 많이 하시죠? 맨발 걷기가 그냥 맨발로 걸으면 이런 데가 자극을 받는 혈자리를 지압을 하는 효과 때문에 좋아지는 게 아니고, 걸으면 이 발의 근육들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또 손입니다. 수지침이죠. 수지침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이, 손바닥 쪽은 사람의 전면이고 등 쪽은 또 그 손등은 우리 몸의 등 부분이고, 뭐 가운데 손가락이 머리고 양쪽이 손이고 발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장염 있고. 여러분들은 이걸 믿으세요? 예, 믿으셔야지 치료가 됩니다. 저는 이런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걸 수지침을 배울 수가 없어요. 수지침에도 혈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저는 혈자리 361개를 다 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자 하면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잘 못하겠어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나왔다 그러고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막 책에 써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발상이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저같이 좀 한의에게 자질이 없는 사람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흥미로 보고 그냥 차라리 박수 많이 치라고 합니다. 아시지만은 박수 많이 치면 좋아집니다. 발바닥도 두들겨서 하면은 혈액순환이 좋기 때문에 잘 됩니다. 저는 그 정도만 생각을 하지, 이게 디테일하게 하고 사람의 눈을 고치기 위해서 가운데 손가락 이 부분에다가 침을 놓으면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지침을 못 배웁니다. 그래서 혹시 저랑 같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한의에 관련된 분들이잖아요. 저 또 특히나 외우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는 재미로 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걸 다 믿으시면 글로 가시면 됩니다. 수지침으로도 돈도 잘 벌고 치료도 많이 하시니까 수지침을 믿으시면 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로 하는 걸 믿으시면 일로 가시면 되고요. 이 침, 귀로 하는 걸 믿으시면 그걸로 가시면 됩니다. 또 동시침이라는 것도 있죠. 동시침이라고 또 유명한데 이것도 비슷하게 손에 뭘 이용하는데, 얘는 또 요 요 부분에는 허리 척추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릅니다. 해석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한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신체 일부가 전체를 대변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침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손만 갖고도 또 다르게 만들면죠. 나는 생각할 때 여기가 발이라 생각한다 하고 또 하면 돼요. 물론 과학적인 증명이 됐다고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세계적인 그런 게 되겠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한의사 간에 이제 서로 얘기하는 것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해 봤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설명해 드렸는데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맥도 못 잡죠. 자, 사진을 했습니다. 어떤 느낌은 있는데 이게 환자 치료를 하기 위한 진단용으로는 제가 쓸 정도의 수준이 안 돼요. 그거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자신이 없고요. 또 음양 이론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론이 아니라 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걸 이용해서 자신 있게 침을 놓고 또 새로운 침법도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신체 일부가 몸 전체의 어떤 현상을 대변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뛰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한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의에서 가장 중요한 걸 다 못하니까. 외우는 건 다 합니다. 혹시 학교 다니면서 공부라든가 한의에 깊이 공부하실 분들은 저한테 기억법을 배우세요. 그거 배우고 나면 정말 이론적인 거 따라가는 거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자신 있게 권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제가 클리닉을 해보니 이 통증 환자가 거의 다예요. 그 한의에서 얘기하는 무슨 내부적인 문제는 미국에 있는 한의사들은 치료를 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근육통에 관련돼서 통증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험에서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통증 환자를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요. 통증 환자. 이걸 갖다 근데 뭐 한 2달, 3달 할 생각은 별로 없고요. 침을 놓으면 즉시 놓는 그런 좀 피드백이 금방금방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었고, 그리고 환자가 왔는데
똑같이 침을 놨는데 어떤 환자는 효과가 있고 어떤 환자는 없고 뭐 이런 거 말고 환자들이 왔을 때 똑같이 침을 놓으면 똑같이 비슷한 반응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찾을 수가 없어갖고 거의 포기를 하고 있었죠. 한의를 포기하고 이제 그냥 이론적으로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었다가 작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침을 정말로 잘 놔요. 침을 저는 그 기술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술자예요. 기술. 침 기술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봐도 대단히 침을 잘 놓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는 못 시켜드려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침은 엄청나게 잘 놓는데 그분한테 배우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배우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책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침을 놓는 거를 보고 제가 그 흉내를 내서 배웠어요. 예, 배우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분이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생각하는 레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러는지 저같이 생초보가 배우기에는 그 가르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좀 어려워서 그냥 저는 그냥 침 기술자라고 합니다. 정말로 침도 잘 놓고 뭐 어떤 게 있다 그러면 저 같은 초보자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분은 좀 레벨이 높은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분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술이 뛰어난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고, 그런데 이분이 책을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책을 저희한테 한 25권 정도 주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책을 줬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이겁니다. 천건 박사의 IMS라고 하는 이 책인데, 저는 생각할 때 이 침에 대한 이분의 그 기본이 이 책에서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그 부위를 이분이 엄청나게 침을 잘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 책을, 이 그 천건이란 책을 한 5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도 한 2번 한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이 그분에 대한 이론을 다 습득을 보고, 그리고 흉내를 내서 침을 놓는데 효과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 제가 한의를 할 때 고민했던 그런 고민들을 안 해도 환자가 왔을 때 그냥 똑같이 침을 놓으면 거의 비슷하게 반응을 합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은 침자리 비슷하게 놓으면 거의 비슷한 유형의 통증 레벨이 낮아지는 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이 책은 아마존에서 한 68불에 팔고 세금하고 70불 넘죠. 그런데 제가 무료 링크를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해드렸으니까 가서 다운받으셔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너무 한의사라고 해가지고 여기 고집하지 마시고요. 여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전통 한의에서 치료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또 치료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뭐 전부 다는 아닌데 저같이 환자 통증, 뭐 통증이 있으면 다음 이 사람 환자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통증 레벨 낮춰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요. 즉시 이제 효과가 보이기 때문에 재밌고, 그리고 오는 환자들마다 아픈다고 했을 때 뭐 어디로 놓을까 이런 고민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계속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배우고 나서는 저는 이제 한의사로서 좀 희망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조금 보여서 제 주변에 있는 친척 가족들부터 치료를 해봤는데 희망이 보여서 그거를 조금씩 소개할까 합니다. 네, 이상이고요. 감사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실질적인 걸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